자,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자,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이 경계가 이루고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봐봐. 이제 서로 다른 물질이 경계를 갖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는 공기고 이게 물이라 그러면 이게 경계죠, 경계. 네. 이런 경계가 있단 말이야. 또는, 자, 여기가 유리라고 해봐. 그리고 여기가 공기라고 해봐. 공기에서 유리 쪽으로 빛이 지나갈 때 이 경계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자, 뭐냐면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자, 빛의 진행 방향이 자,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꺾이는 현상. 이걸 굴절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이 굴절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있지? 자,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빛의 진행 속도, 속력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빛의 굴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굴절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자, 이거 봐봐. 자, 이게 공기고, 이게 물이라고 해보자. 자, 요게 법선이에요, 법선. 자, 지난 시간에 법선 배웠지? 네. 경계면 수직한 선을 법선이라고 했잖아. 자, 그럴 때, 자, 보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빛이 들어왔다고 볼까요?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를 입사광선이라 불렀죠? 네. 네. 입사광선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 요각을 뭐라고 불렀지? 입사각이요. 입사각. 네, 이걸 입사각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요렇게 나가는 이거를 우리는 반사광선이라 불렀니? 네. 네. 맞아. 이 각이 뭐라고 불렀어? 반사각이요. 반사각이. 반사각이라 불렀어요. 자,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어떻다 그랬어? 같아요. 네, 같아요. 항상 같아요. 근데, 자, 뭐냐면, 요게 경계면에서 있지? 일부의 빛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요. 물질 속으로. 자, 그러면 요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각이 굴절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안 돼? 돼요. 돼요. 그러면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한번 쭉 배워보자. 자, 굴절 때문에 두 번째,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자, 우리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혹시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어? 자, 모르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건영아, 네. 건영이는 혹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알고 있는 거 있어? 잘 모르겠구나. 진서는? 네. 응.
준서도? 네. 준서도 잘 모르겠어? 네. 하윤이는? 그, 물 차 있는 컵에 빨대 넣으면은 달라 보이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 자, 그거 써주자. 자, 물컵에 자 들어있는 자 우리 빨대라고 하자. 빨대가 꺾여 보이죠? 네. 맞아요. 이거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잘 알았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니네 어항 속에 이런 어항 있죠? 둥그스름한 어항 있지? 네. 어항에 물고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 물고기가 있다고 보자. 물고기가 이렇게 벽을 지나갈 때 물고기가 됐다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지 않아? 네. 그런 거 본 적 없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실제보다 빛다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때 보인다. 이것도 굴절 때문에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 물속에 물고기가 어항 속 물고기라고 해도 돼요. 실제보다 떠 보여요. 떠 보인다. 자, 실제보다 떠 보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수조에 손을 담그잖아? 그러면 손이 짧아 보여요. 또는 물가에다가 물속에 발을 담궜는데 발이 되게 짧게 보여. 이런 것들이 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있죠? 뭐가 있냐면 니네 사막에서 신기루가 보인다라고 하지? 혹시 신기루 들어왔어? 네. 네. 그래. 자, 사막에서 신기루가 보이는 거 보인다. 이것도 역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자, 물의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있잖아. 밖에서 보면은 뭐 물이 별로 안 깊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왕창 깊어진다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자, 여기에서 자, 잘 봐. 자,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라고 보자. 이 사람의 이렇게 쳐다봤더니 자, 빛은 이렇게 꺾이죠? 네.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꺾여. 그럼 잘 봐봐. 여기에 물고기가 있다고 보자. 물고기. 자, 물고기는 실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물고기는 어디에서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기에서 쭉 직선으로 가면은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봐봐. 물고기가 실제 위치보다 더 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작살이라고 알죠? 작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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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로 여길 쏘면은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안 잡혀요. 그래서 물고기는 보이는 위치보다 조금 앞쪽으로 던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야. 알겠니? 네. 그래. 이제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배웠어. 그러면 우리
렌즈에서 빛의 굴절을 한번 배워보자. 자, 요건 지워도 될까요? 네. 네. 자, 여기 지우고 이제 렌즈에서 빛의 굴절 볼 때, 자,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 자, 첫 번째 볼록 렌즈. 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죠. 맞니? 네. 네. 네,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빛을 모은다라고 얘기하자. 빛을 모은다. 그 다음에 자, 볼록 렌즈로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어요? 가까운 물체는 자,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볼 때 물체보다 큰 바로 선상으로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돋보기로 있잖아. 쉽게 글씨 가라고 하는 글씨를 돋보기로 이렇게 가깝게 되잖아. 그러면 이 가라는 게 이렇게 커 보이지. 네. 그래. 그러니까 실제 물체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커진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자, 먼 물체를 보잖아. 그러면 물체보다 작아진 물체보다 작아진 거꾸로 선상으로 보여요. 먼 물체는.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물체가 멀수록 더 멀다면 멀수록 작게 보여요. 먼 물체도 조금 먼 거, 아주 먼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볼록 렌즈에서 빛이 굴절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볼록 렌즈에서 빛이 어떻게 굴절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아이고, 그림이 다시 그리자.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게 볼록 렌즈인데 잘 보자.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가운데를 지나는 거는 그대로 가운데로 직진을 해요. 근데 저 바깥쪽으로 지나는 빛은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굴절을 해.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지나는 빛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굴절하면서 이 한 점에 만나요. 요거를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볼록 렌즈는 빛이 굴절해서 한 점에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볼록 렌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볼록 렌즈 안경으로도 쓰지. 네. 안경으로 쓰는데 어떤 분들이 안경으로 볼록 렌즈를 쓰지? 야,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쓰는 안경들 돋보기라는 거 알아? 네. 그거 돋보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다 써줄 거야, 이제. 자, 볼록 렌즈는 원시한 교정에 사용을 해요. 원시한 교정에 사용.
자, 원시안은 뭐가 원시안이냐면, 자, 먼 물체가 잘 보이는 눈이에요. 먼 물체가 잘 보일 때 우리는 원시안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원시안은 있지, 상이 망막보다 먼 위치에서 맺혀요. 상이 망막보다 먼 위치에서 맺힐 때 우리는 원시안이라고 불러. 그리고 먼 물체가 잘 보여. 그래서 니네 할아버지들 신문 보고 할 때 어때? 눈에 가까이 대고 보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이렇게 놓고 보지. 네. 그 이유가 바로 눈이 원시안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원시안은 어떻게 교정되는지 그림으로 또 한번 살펴보자. 자, 요게 이제 눈이야, 눈. 눈에 이렇게 수정체가 있고, 요게 이렇게 눈에 그냥 요게 망막이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맺혔어. 자, 이 상이 망막 뒤쪽에서 맺혔죠? 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글씨나 이런 것들이 흐리게 보여. 그럴 때 요 앞에다가 이제 봐봐. 볼록 렌즈를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씌우잖아. 그러면 이제 빛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자, 이렇게 왔던 빛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인 다음에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한 점에 이렇게 한 점에 요 자리에 모이죠. 이렇게 망막에 맺히도록 해주는 거야. 볼록 렌즈가.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 볼록 렌즈로 만들어지는 눈의 조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목 렌즈를 볼까? 자,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한다. 자, 빛을 퍼지게 해요. 자, 그리고 니네 지금 쓰고 있는 안경, 건영이, 진서, 준서 다 안경 썼네. 선생님도 안경 썼고, 하윤이만 안경을 안 썼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바로 오목 렌즈예요. 자, 니네 자, 안경 벗어서 이렇게 앞에 봐봐. 벗어갖고 앞으로 놓고 봐봐. 어떻게 보여? 잘 안 보여요. 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물체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작게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잖아. 그래, 작게 보인단 말이야, 물체들이. 그리고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지? 절대로 거꾸로 안 보여. 우리가 만약에 오목 렌즈로 물체를 봐야 되는데 거꾸로 선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목 렌즈는 바로 선 모습으로만 보이게 돼요. 알겠니? 네. 네. 자, 그래서 자, 상은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데 자, 멀수록 상이 작아져요. 그래서 먼 물체를 보면은 똑바로 선 모습으로 작게 보인다는 뜻이야, 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네. 다음에 빛을 퍼지게 하는데 어떻게 퍼지게 하는지 보자. 자, 요렇게
한번 오목렌즈를 그려볼까요? 자, 가운데를 통과하는 빛은 그대로 통과해.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은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퍼져요. 자, 이렇게 퍼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목렌즈는 빛을 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 오목렌즈는 근시안을 교정하는 데 사용을 해요. 자, 근시안은 어떤 눈이냐?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자,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게 근시안이고, 근자가 가까울 근자고, 원자가 멀원자예요. 자,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게 근시안. 그리고 이 눈은 있지, 상이 망막보다 가까운 위치에 맺혀요. 자, 이게 그 특징이야.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이게 역시 눈이라고 해보자. 눈에 수정체가 있고, 눈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굴절해서 요 앞에서 맺혔어, 이렇게. 이게 망막인데. 자, 우리는 망막에 상이 맺혀야 아주 뚜렷하게 잘 볼 수 있거든. 자, 저렇게 앞에다 맺혔기 때문에 흐리게 보이는 거야. 그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자, 오목 렌즈를 이렇게 앞에다 뒀다고 보자. 자, 이렇게 오목 렌즈를 두면은 이제 들어오던 빛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퍼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딱 맺히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눈을 교정하는 거야. 그러면 아쉽게도 우리가 빛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됐니? 네. 그러면 빛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남았네. 마지막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제 파동하고 소리를 배울 거예요. 파동하고 소리. 자, 파동과 소리를 배운 다음에는 1학년 게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2학년 거를 할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2학년 거 책 사야지? 사야지. 자, 그래서 미리 알려줄게.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교재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몇 페이지를 펴라 그러면 니네도 다 그 페이지 딱 피면서 그림도 거기 있는 걸 보고 이제 수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자, O2 과학 자, O2 과학이에요. 2학년 1학기 거. 자, O2 과학 2학년 1학기 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그리고 니네 열심히 하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요거 중2 과정 다 끝나고 중3 것도 배울 거거든. 그래서 중3 거 배울 때 고1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이 많이 어려워진다. 고등학교 1학년보다 고2 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씩은 다 배워봐야지.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고 넘어가야 돼서. 자, 다음 시간에, 자, 책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알겠지? 네. 네. 그러면 이제, 자, 1학년의 마지막 부분, 파동과 소리라는 거 있어. 파동과 소리. 자, 파동을 배울 거예요. 파동. 자,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배워봅시다. 파동.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자,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불러. 파동. 자, 그러면 파동에서 자, 파원이라는 게 있어요. 파원. 자, 파원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혹시? 네. 파원은 뭘까, 그러면? 그 파동이 일어날 때 주변에 일어나는 원 모양 자, 아닌가? 파동이 시작한 지점이란 뜻이에요. 어, 자, 그러면 광원은 뭐야? 광원. 일어나는 때는 물질? 물체. 빛을 내는 점. 그게 광원이야. 빛을 내는 물체. 맞아요. 그게 광원이야. 자, 우리 음원이라는 말 들어봤니? 네. 이건 뭐야? 음이 뭐야? 소리잖아, 소리요. 소리. 그치? 그래서 소리를 내는 지점, 이게 음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동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불러. 그러면 파원은 알아냈으니까 이제 매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매질. 매질. 매질이 뭐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 거 이게 아니고 이 매질은 뭐냐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불러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물결파. 물결파가 뭐니? 파도지, 파도. 그치? 파도의 매질은 뭘까? 파도요. 어? 아, 바다요. 바다. 바다는 뭘로 돼 있어? 물이요. 물이야, 물. 물이 매질이지. 물이 매질이 된다. 자, 우리 지진파 이렇게 해볼까요? 지진파. 자, 지진을 전달해주는 물질은 뭐야 또? 땅이요. 그렇지, 땅이야, 땅.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지각이 매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소리. 음파죠, 음파. 이걸 소리를 음파라고 불러요. 소리의 매질은 뭘까? 공기요. 맞아요. 공기가 매질이 되지. 근데 소리는 물속에선 전달 안 되나? 왜요?
전달되지. 물속에서 소리 들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고체는 전달 안 되나? 소리는? 고체로? 돼요. 돼요. 니네. 자, 기차 레일이 있지. 기차 레일에 여기다 귀를 갖다 대, 귀. 그러면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 느낄 수 있잖아. 그래, 그게 전달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리는 매질이 공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소리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우주 있잖아. 우주에서. 자, 우주선이 가다가 꽝 터지면 막 소리가 꽝 소리가 나지. 네. 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네. 왜? 소리가 안 들려. 진공에서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야. 그래서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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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의 전파. 이게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도 있지. 고등학교 때 저 3번을 연속해서 2번이나 틀린 적이 있다. 파동이 전달될 때 꼭 기억해 보자.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 이동하지 않고야. 그러면 파동이 전달될 때 그러면 뭐가 전달되느냐라고 하잖아? 이거야.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일 수는 있어. 제자리에서. 근데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알겠지?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의 표시를 한번 볼까요? 파동의 표시. 자, 첫 번째 마루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마루냐면 파동의 가장 높은 곳. 요거를 마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골은 파동의 가장 낮은 곳. 자, 요거를 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진폭은 자, 진폭이라는 게 있는데 진폭은 파장의 절반을 진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파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높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기는 자, 매질이 한 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한 파장이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파장 하나가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여섯 번째 진동수라는 것은 있는데, 자, 진동수는 매질이 1초 동안 한 자리에서 진동하는 횟수예요. 자, 그러면 매질이 진동하는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에요. 그러면 또 주기는 뭐니? 진동수분의 1이니? 맞죠? 네. 그리고 진동수의 단위는 Hg라고 써서 혹시 헤르츠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네. 아니요. 이게 바로 진동수를 일컫는 단위예요. 자, 그러면 우리 파동을 하나 그려놓고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자. 우리 물결파처럼 파도 치듯이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요 중심에서 자, 요렇게 그려졌다고 하자. 자, 요 부분을 마루라고 부르고요. 요 부분을 골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장. 파장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요 높이 또는 요 높이를 뭐라고 불러요? 진폭. 네, 이게 진폭이에요. 진폭. 진폭. 이해됐어? 요거를 우리는 파동을 표시하는데 마루, 골, 파장, 진폭 여기까지가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요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하나, 둘, 세 개 그려놓고 잘 봐. 자, 이게 0초일 때야, 0초. 그랬더니 1초 만에 이렇게 변했어. 그랬더니 또 2초 동안에 자, 이렇게 변했어요. 이해됐니? 자, 요 그림을 보고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일까요? 계산할 수 있는 사람 해봐. 주기는 몇 초일까? 하윤아, 네. 주기 몇 초? 어, 잘 모르겠다. 그치? 네. 준서는 혹시 알아? 잘 모르겠어요. 진서는? 잘 모르겠어요. 진서도? 건영이는? 저도요. 너도 잘 모르겠어? 네.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주기. 여기 봐. 요 말을 뜻을 한번 봐봐. 주기는 매질이 한 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지.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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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잘 봐. 매질이 지금 0초에 여기 있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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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만큼 내려가는데 1초 걸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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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가운데서 또 내려가는데 1초 걸렸지? 네. 네. 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2초요. 2초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데 몇 초 걸릴까? 2초요. 2초. 그러면 총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몇 초 걸릴 거야? 4초요. 그럼 저요. 4초잖아. 뭐가 어려웠어? 그치? 네. 이게 바로 파동의 주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야? 자, 진동수는 얼마일까요? 진동수는 뭐라 그랬어?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한 그래, 횟수요. 그러니까 4초에 한 번 진동하잖아.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해? 4분의 1. 4분의 1번. 4분의 1 여기 나왔잖아. 진동수는 주기분의 1. 4분의 1 헤르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해됐어? 네. 네. 그래.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 자, 속력은 뭐분의 뭐야? 니네 혹시 속력의 공식 외우고 있니? 시간분의 거리요. 맞아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러면 잘 봐. 파동에서는 시간이 주기였지. 네.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은 거리잖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알겠니? 네. 네.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 어려운 거 없어. 이대로 하면 되지. 자, 파동의 종류가 나와요. 자, 세 번째. 파동의 종류. 자, 파동의 종류에는 자, 종파라고 하는 게 있고 횡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파. 자, 종파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전달 방향이 나란해요. 이거를 우리는 종파라고 불러. 그러면 종파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자, 소리. 그 다음에 초음파. 이것도 음파죠. 초음파. 그 다음에 지진파의 피파라는 게 있어. 지진파의 피파. 그리고 또 용수철의 앞뒤 진동이에요. 용수철의 자 앞뒤 좌우 진동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니네 용수철 있잖아. 용수철 스프링 이렇게 있는 거 있지? 네. 자, 이렇게 있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 그냥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려줄까요? 자, 용수철이 자, 이렇게 있어. 자, 요 간격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어 봤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 자,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멀리 있기도 하다가 여기에 촘촘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촘촘해. 또 멀리 이렇게 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조밀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동을 하죠. 네. 이렇게 용수철이 진동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좌우 앞뒤로 진동, 이거를 뭐라고 한다? 종파라고 한다.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나란해요. 알겠지? 네. 자, 진동 방향은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앞뒤로. 그리고 진행은 이 방향에 앞으로 진행하는 거야. 자, 이거를 종파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횡파가 있어요. 자, 또 횡파를 한번 배워볼까요? 안 지워져. 자, 횡파를 배워보자. 두 번째 횡파. 자, 횡파는 외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전달 방향이 수직이에요, 수직. 자, 이런 걸 횡파라고 불러. 자, 그러면 횡파인 것은 뭐가 있냐면 물결파, 파도지요, 물결파.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지진파의 S파, S파 등등이 모두 횡파에 해당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그림으로 용수철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용수철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요 간격은 모두 똑같아. 자, 똑같이 그리면 돼요. 이 간격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니? 이렇게 움직이지. 네. 용설이 상하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진행 방향이고 이게 진동 방향이야. 그러면 이 두 방향은 수직이죠? 네. 이런 거를 횡파라고 불러. 니네 물결파도 어때? 물결.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 파도가 칠 때 이렇게. 그러면서 앞으로 가잖아. 네. 그래. 이렇게 전달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를 우리가 횡파라고 부른다. 이해됐나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제 소리에 대해서만 오늘 다 끝낼 거야. 그리고 1학기 1학년 2학기 과정을 끝낼 거예요. 자, 요거 지워도 될까요? 네. 네. 네, 지우자. 소리 보자. 자, 소리. 자, 첫 번째. 자, 소리의 발생이 어떠냐면 소리는 자, 한 점에서 진동이 생겨요. 자, 물체의 진동이 발생하고 물체의 진동이 발생하고 자, 이 진동이 주로 공기에 의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가 발생하는 과정이야. 자,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소리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전달 방향이 어떻다 그랬죠? 나란하다 그랬죠? 나란한 종파이다. 자, 그리고 소리의 매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 액체, 기체 모두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리는 기체에서도 전달되지만 액체에서도 전달되고 고체에서도 전달된다는 말이지. 네. 자, 매질이 없으면 그렇다면 소리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전달되지 않는다예요. 자, 요게 소리에 대한 특징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리의 전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봐봐. 물체에 진동이 생겨. 자, 물체 진동이 자,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죠. 맞죠? 네. 자, 물체가 진동하게 되면서 그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면 이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를 진동시키니? 고마. 귀에. 고막이. 그렇지. 귀에 고막을 진동시켜요. 그러면 이 귀의 고막의 진동이 뇌로 전달이 돼요. 자, 뇌로 전달되어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소리의 전달 과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소리의 마지막 부분이다. 소리의 3요소를 배울 거예요. 자, 소리의 3요소. 요거만 잘 구별하면 돼. 자, 소리의 3요소. 자, 니네 혹시 소리에 이런 거 알아? 큰 소리, 작은 소리. 막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죠. 그리고 귓속말로 소근소근 작은 소리죠. 맞지? 그렇게 표현하잖아. 네. 그 다음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자, 우리 음악할 때 고음이잖아. 고음, 저음. 그치? 네. 네. 이렇게 소리는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진짜 좋아. 듣기 되게 좋은 소리. 그쵸? 듣기 좋은 소리, 이거는 이제 좀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듣기 싫은 소리. 니네 듣기 싫은 소리 중에 칠판 긁는 소리 혹시 들어봤어? 네. 네. 칠판에 스티로폼 같은 걸로 찍찍 긁는 소리. 그러면 막 소름 끼치지 않아? 소리가? 그런 네. 소리, 듣기 싫은 소리잖아. 그래, 이렇게. 자, 소리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거야.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리고 음의 색이에요. 이거를 음색이라고 불러요. 음색. 음에도 색깔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친구 목소리 가지고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지? 네. 네. 그게 바로 음색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음의 색깔이 있다는 뜻이야.
이 세 가지를 배우면 소리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소리의 세기라고 불러요. 소리의 세기. 자, 이 소리의 세기는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예로 들은 것 중에 무슨 소리일까?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렇지. 큰 소리, 작은 소리예요. 자, 소리의 세기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예요. 자, 그러면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 파동의 진폭에 따라 세기가 결정돼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자,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 그러면은 센 소리 또는 큰 소리. 진폭이 작다. 작은 소리. 이렇게 따지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진폭을 이렇게 구별하기 쉽게 자, 이렇게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잘 봐. 여기에서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자, 이렇게 움직인 소리가 있고 자,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봐. 자, 그러면 얘네 파장은 어때? 파장은 어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다 똑같죠? 네. 네. 파장 똑같아요. 파장이 똑같다는 얘기는 자, 뭐가 똑같은 거냐면 주기가 똑같고 그치? 주기도 똑같고 진동수도 똑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두 소리 중에 위의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해야 돼? 작은 소리. 이게 작은 소리. 그리고 이게 큰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니네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느냐면 북이 있어요. 북. 이렇게 북. 북이 있는데 북 위에다가 쌀 알갱이 몇 개를 올려봐. 뭐를 올렸다고? 쌀, 쌀 알갱이를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부채로 요거를 살살살 치잖아. 살살 치면 쌀이 올라가 튀는 게 어때? 살살 튀지 살살. 네. 근데 부채로 이게 세게 쳐. 그러면 많이 올라가지 이렇게. 네. 네, 이게 바로 진폭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네, 그래.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의 높이라고 불러요. 자, 소리의 높이는 이런 거지.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우리가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낮은 도가 있고 높은 도가 있고 이런 거잖아. 자, 그러면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자,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정된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 그러면 높은 소리. 진동수가 작다 낮은 소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똑같이 그려볼 거야. 구별하기 쉽게.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에서는 다시 또 틀렸네. 자, 이렇게 그린 파동하고 자, 이렇게 그린 파동이 있다고 보자. 자, 그러면 자, 얘는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하나가 지났죠? 네. 근데 얘는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개가 지났니? 3개? 여기에서는 요만큼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게 2개 지났지만 위에 거는 아,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어때? 하나만 지난 거란 말이야. 그치? 네. 네. 자, 요거 위로 절반이잖아. 요만큼이 절반, 요만큼이 절반. 이해돼? 다시 그려줄까? 여기 봐봐. 위쪽에 요게 절반, 요거 절반하면 위에 하나지. 네. 그리고 요거는 아래 하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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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밑에 건 봐봐.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위에 하나. 그러니까 아래로 둘, 위로 둘. 그러면은 밑에 게 위에 거보다 진동수가 2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위에 건 무슨 소리? 낮은 소리. 위에 게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얘는 높은 소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음색이라고 하는 게 3번째가 뭐냐면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의 맵시라고 불러요. 소리의 맵시. 자, 얘는 자, 우리 피아노 소리하고 기타 소리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소리로 자, 소리로 자, 악기를 구분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소리의 맵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로 친구를 구별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자, 이게 바로 소리의 맵시 음색이라고 하는 거야. 음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알아보기가 쉽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 때문에 변하느냐? 파동의 모양이 결정을 해요. 모양이 결정. 자, 이거는 선생님이 또 얘를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됐다. 이게 피아노의 도라고 해보자. 도. 피아노의 도. 알겠죠? 네. 그랬더니 자, 이거는 파동이 이런 모양으로 됐어. 이거는 피리의 도라고 해볼까요? 자, 높이 똑같지? 네. 높은 소리, 낮은 소리라고 구별할 때 진동수 똑같죠? 네. 네.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 그 다음에 또 진폭이 똑같지? 네. 네. 그러면 소리의 세기도 같아. 그런데 파동의 모양이 달라서 음의 색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피아노의 도라고 하면 하나는 피리의 도라고 할 수 있듯이 소리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악기에서 난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은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재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건영이 네. 질문할 거. 없어요. 진서는? 없어요. 진서도? 네. 하윤이는? 없